네, 안녕하세요. 주식비서 국가대표입니다. 자, 오늘은요, 지금 시장이 하루하루 정말 엄청난 변동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시장에 대한 생각과 그리고 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배터리 종목들을 얘기 안 할 수 없고, 또 그 외에 다른 종목들이 지금 거의 다 박살이 났는데, 그 이야기도 해드릴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영상 하나 올려드리고, 이틀 전 월요일 밤에도 하나 올려드렸죠. 아마 그거 보신 분들은 이번 주 시장이 거의 제 예상대로 흘러갔다라고 느꼈을 거예요. 월요일날 제가 말씀드렸던 게 배터리 섹터는 이번 주 더 오르면 이제는 추격 매수하면 안 된다. 그런데 에코프로 그룹은 아직은 좀 밋밋하다. 사실상 최고의 황제주는 에코프로인데 이렇게 포스코 그룹에 밀려서 조용히 잊혀질 가능성은 낮다. 그러니까 에코프로 쪽은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것 같다. 그런데 거기서는 진짜 따라가면 안 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죠. 물론 솔직히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오른 건 사실이에요. 네, 저도 이렇게까지는 확신하지 못했죠. 오버슈팅이 나올 가능성은 높다고 봤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런 경고를 미리 드렸고 저희 주식비서 텔레그램 채널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이번 주에 계속 강조했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배터리 주도주 대장주 뒤늦게 추격 매수해서 사자마자 뭐 마이너스 15%, 20%씩 물린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도주들의 단기 시세가 보통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말씀을 드렸죠. 이거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셔야 돼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상승하던 주도주가 갑자기 각도를 가파르게 세우면서 급등을 하고 거래량이 터지고 변동성이 확대되면 거기에서 단기 시세가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네, 과거에 삼성전자 10만전자 사례도 말씀드리면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에코프로를 보면서 나는 앞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 절대 매매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번 주에 추격 매수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이게 너무 과열이라서, 너무 심각한 과열이라서 그런 거지, 원래 주식은요 이렇게 신고가로 오르는 주식을 매매하시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렇게 아래로 고꾸라지고 막 바닥을 뚫고 내려가고 있는 이런 하락 추세 종목을 매매하시면 확률적으로 어떻게 돼요? 당연히 계속 가던 길을 갈 확률이 높죠. 아래로 가던 길을 계속 갑니다, 보통. 이렇게 아래로 가던 주식이 내가 사자마자 갑자기 위로 갈 확률은 굉장히 낮아요. 저희가 이번에 포스코 그룹, 에코프로 그룹 매매 많이 해서 수익 냈었는데 이렇게 오른 종목을 절대 매매하지 않고 하락하는 주식만 쳐다봤다면 절대 이런 주도주 근처에도 못 가죠. 여러분들도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또 1년 뒤, 2년 뒤에 시장에 주도주, 주도 섹터가 탄생할 겁니다. 그때 또 땅굴 파고 있는 주식만 쳐다보면 주가가 오르고 있는 주식을 못 산다면 절대로 주도주에서 수익 못 냅니다. 아시겠죠? 다만 이번 주처럼 너무 가파르게 급등할 때, 거래량이 급증할 때 따라가는 건 위험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보시면요, 에코프로 뿐만 아니라 배터리 섹터 대부분 급등하다가 거래량이 엄청 터지면서 결국 꺾였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 단기 시세는 오늘부로 꺾였다. 단기입니다. 단기. 장기는 오늘 하루로 예측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 거래량이 크게 터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오늘 매수한 사람, 매도한 사람이 평소보다 엄청 크게 충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주가가 오늘 장중 대비 급락을 했으니까 매수하자마자 물린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많다는 얘기겠죠.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다시 더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물린 사람들 매도 물량을 다 커버해주고 흡수해줄 정도로 더 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해야 오늘 고점을 넘어갈 수 있을 텐데 과연 그게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래서 오늘이 단기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주도주들이 이제 대폭락하느냐? 그건 또 아니죠. 주도주는 단기 고점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는 저기 잡주나 테마주에서 나오는 현상이고요. 주도주는 그렇게 무너지지 않아요. 여기에서 왔다 갔다 올랐다 내렸다 당분간 반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저점 고점을 다 맞추는 거는 불가능한데 대략적으로 최근에 나왔던 상승폭의 절반 정도 내외에서 정말 강한 대장주는 이번 상승폭의 한 3분의 1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러다가 매물 소화가 잘 되고 다시 돌려내면 또 신고가를 낼 수도 있어요. 원래 이런 식으로 주도주들의 패턴이 만들어지는데, 그런데 이번에 이 배터리 주도주들은 과거의 일반적인 주도주의 케이스보다 너무 과도하게 오버슈팅을 해놔서 그게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신고가가 쉽게 나올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오늘 에코프로 BM의 하루 거래 대금이 5조 6천억이 나왔거든요. 이게 원래 보통 코스닥 시장의 전체 하루 거래 대금이
하루 10조 원 정도 안 나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루에 7조 원, 8조 원이었어요. 코스피도 하루 거래대금이 얼마 전까지 한 10조 원 안 나왔습니다. 코스피도 한 8조, 9조 원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들어서 갑자기 폭발해가지고 이 주도주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적으로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왔거든요. 이건 마치 지난 2021년 초에 삼성전자 열풍이 불었던 그때가 떠오르는데, 그때도 삼성전자 거래량이 갑자기 폭증하고 나서 그 이상 거래량 증가가 없으니까 이때 거래량이 다 매물이 되어버렸고 결국 오래 고생을 하게 되었죠. 물론 이번에 배터리 주도주들이 꼭 저렇게 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요, 이제 주도주들은 이 위로는 잘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고요. 만약에 트레이딩을 한다고 해도 지금 당장 큰 시세를 노리지 않고 좀 짧게 안전하게 매매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배터리 주도주들은 당분간 변동을 이용해서 트레이딩만 노리자. 자, 그 다음 이제 다른 종목들을 봐야 되는데, 오늘 하락 종목 수가 2380개인가요? 거의 2400개 가까이 됩니다. 전체 상장된 주식이 2500개가 좀 넘는데 거의 다 하락했다고 보시면 되고, 아마 역대 기록 중에 손가락 안에 들어갈 거예요, 오늘이. 근데 진짜 신기한 건 뭐냐면 지금 종가에 코스닥이 마이너스 4% 폭락했으니까 그래서 그런가 싶지만, 사실 오늘 오전에 코스닥 지수가 플러스가 나고 있을 때에도 하락 종목 수가 2300개가 넘었습니다. 지수가 플러스인데 종목들이 죄다 폭락이 이게 말이 되나요? 이렇게 차별화, 주도주 장세, 가는 놈만 가는 장세가 자주 나오긴 하는데 이번처럼 심각한 거는 처음 봅니다. 저도. 제가 주식시장을 한 17년 봐왔거든요. 그것도 대충 본 것도 아니고 전업으로 거의 직업적으로 매일 봤는데 이런 건 처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너무 심각하게 이번에 쏠림 현상이 나온 겁니다. 에코프로나 포스코 등등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유튜브 영향도 있었고 공매도 쇼커버링도 있었고 뭐 대충 아실 테니까 이건 생각할게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게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거의 한 일주일 이상 이렇게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은 현상이 이어졌다는 겁니다. 가끔씩 하루 차별화가 나오고 왜곡되는 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 누적되었다는 거는요, 그만큼 지금 주도주 외에 일반적인 종목들이 아무리 안 좋아도 그렇지 주가가 적당히 하락하거나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빠졌다는 겁니다. 펀더멘탈 대비 너무 과매도된 종목이 많다는 거.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도세, 매도의 에너지라는 개념을 생각했을 때요, 매도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많이 진행이 되면 이제 더 이상 계속 강하게 매도할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물리적으로 그래요. 에코프로, 포스코 그룹도 오늘 결국에는 흔들린 이유가 뭐냐면 물리적으로 계속 이런 상승세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매수 에너지가 소진이 되었을 때 어느 시점에 매도세가 딱 우위에 서면 이렇게 갑자기 급락이 나오는 거예요. 낙폭과대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도세, 매도 에너지가 많이 소진된 상태에서는 어느 순간 저가 매수세가 우위에 서게 되면 급반등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흐름이 조만간 한번 나온다고 봐요. 아마 이번 7월 말 중에 하루 나올 것 같아요. 이번 7월 말. 기존 주도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그동안 많이 내려온 낙폭과대주, 후발주들이 단체로 한번 급반등할 겁니다. 후발주들, 소외주들의 반란이 조만간 한번 나온다.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후발주들이 반등을 할 때, 급반등을 할 때 거기에 무리하게 쫓아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비중이 좀 크거나 이런 후발주의 비중이 많다면, 종목 수가 많다면 비중을 좀 줄이거나 좀 빠져나와야 할 것 같아요. 종목마다 좀 다르겠지만 아까 제가 주도주 이야기 했잖아요. 주도주는 절대 쉽게 안 죽고 당분간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조정을 받을 거다. 반대로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들, 후발주들, 낙폭과대주들도요, 이번 하락을 단번에 회복해서 V자로 치고 가기는 어렵습니다. 회복하더라도 당분간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회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장 구조에서는요, 주도주가 앞으로 계속 나락으로 가고 역배열에 있던 후발주가 갑자기 주도주가 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런 소외주들, 후발주들은 반등을 줄 수 있지만 거기서 다시 또 흔들리고 바닥 다지기를 오래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는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일단 시장은 오늘부로 뭔가 하나의 막이 끝난 느낌이에요. 시즌 1 종료? 이런 느낌? 제가 항상 주도주 매매를 강조하는데 지금은 그래서 주도주를 쫓아다니면 이제 안 된다고 봅니다. 상승장이 이렇게 완연하게 이어질 때는 주도주를 쫓아야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에요.
시장이 한번 꺾였기 때문에 주도주들의 질주도 일단락이 된 것 같고, 주도주와 후발주들의 차별화, 쏠림 현상도 거의 이제는 끝난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그동안 벌어졌던 괴리가 조금씩 좁혀진다고 보는데, 그게 단번에 일어나는 건 아니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좁혀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하루는 후발주들이 막 반등하면서 기존 주도주들이 밀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디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이제 주도주가 바뀐다, 뭐 낙폭과대주를 봐야 한다, 막 이렇게 나올 텐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혹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뒤늦게 확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또 하루는 뭐 갑자기 또 주도주들이 에코프로 그룹이나 포스코 그룹이 한 번에 또 막 급등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어디 방송이나 이런 데서 주도주가 간다, 배터리 주식 지금이라도 또 사야 된다, 안 끝났다, 이렇게 할 텐데, 거기에서 또 혹해서 위로 따라가지 마세요. 당분간 그런 식으로 따라다니면 엇박자가 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종목 수를 계속 늘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주도주 갈 것 같을 때 주도주 하나 사고, 후발주 갈 것 같을 때 후발주 하나 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종목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종목 수만 많아지고 나중에 감당이 안 됩니다. 다 물려요. 다 고점에 물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시장은 당분간 왔다 갔다 변덕을 부리면서 종목별로, 섹터별로 좀 과도하게 벌어진 격차, 괴리율을 좀 좁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저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일단 저희는 지금 VIP 클래스 기준으로 이번 주 초까지 30연승을 했거든요. 정확하게. 요즘 어려운 장에서 좀 자랑처럼 들릴 수도 있어서 죄송한데, 5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30종목을 매도하는데 손실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보유 종목이 많아가지고 그 중에서 수익 난 것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 보유 종목이 딱 4개 있어요. 4개.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오늘 산 거고요, 하나는 어저께 산 겁니다. 나머지 2개가 조금 길어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물린 종목이 2개 있고, 나머지는 다 수익을 냈고, 그리고 이번 주에 새롭게 2종목을 사고 있다. 그리고 현재 현금 비중이 50%가 있습니다. 공식 전략상 정확하게 현재 50% 현금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급락장에서도 저희 오늘 보유 종목들도 하나 빼고는 다 하락을 했어요. 오늘은. 그래도 현금 비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게 마냥 나쁜 입장은 아니죠. 왜냐? 주식들을 싸게 살 현금이 있으니까. 제가 시황 코멘트에서 중간중간 시장이 좀 불안하다, 뭐 어쩐다 해서 현금을 좀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가 있는데, 그게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저희가 대응을 하는 내용들을 은근슬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통. 저희가 전략 자체가 컨셉이 중장기 투자 관점이라면 이렇게 현금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자주 하지 않겠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주로 단기 대응 전략을 하는 컨셉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동적으로 대응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대응 전략, 준비하고 있는 전략을 짧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좋은 종목인데 최근에 억울하게 하락한 종목들, 뭐 대부분이겠죠? 배터리 주도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2등, 3등, 4등 주도주 그룹으로 보고 있는데 이번에 시장이 난장판이 되면서 급락한 종목이 있다고 했죠. 저희도 몇 개 있어요. 근데 지금 뭐 특정 주도주 빼고는 단체로 다 급락한 상황이니까 그런 걸 피하지 못한 종목은 일단은 기다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낙폭과대주들이 이제 제대로 반등할 만한 뭔가 시그널이 보인다,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추가 매수를 해서 반등이 나왔을 때 크게 욕심을 내지 않고 일단은 최대한 좀 빠져나오는 쪽으로 대응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일단 이상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최근에 이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뭐 아주 장기적으로 볼 거면 그냥 버텨도 괜찮을 수가 있는데, 단기 대응이 주로 컨셉이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이상하고 뭔가 좀 꼬여있다 싶으면 일단은 최대한 빠져나오는 쪽으로 대응하고 나서 다시 보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2번째, 또 하나의 부류는 지금 배터리 섹터 내에서 약간 후발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이런 쪽을 좀 대응해 보려고 하는데요. 에코프로 포스코 그룹이 앞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쉬어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조정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때 움직일 만한 종목이 어딘지 좀 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배터리 섹터가 다 같이 무너지는 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오를 때 다 같이 비슷하게 올랐으면 다 같이 밀리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아무 종목이나 후발주를 건드리면 안 될 것 같고, 이번에 포스코, 에코프로 이런 쪽을 강력하게 베팅한 시중에 자금들이 있거든요. 그 자금들이 보통이 아닙니다. 엄청 규모도 크고,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코인 시장에서 많이 넘어왔다고도 하고요. 강남이나 뭐 이런 데서 정말 큰손 갑부들, 개인이지만 큰 자금이 들어온 게 많다고 해요.
그러면 그런 자금이 과연 에코프로나 포스코 쪽을 일부 수익 실현한다고 했을 때 그 다음 어디로 갈까요? 네, 저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쪽으로 갈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은 있어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자금들이 막 이상한 소형주나 테마주나 그런 종목을 뉴스 같은 거 딸랑 보고 들어갈까요? 아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자금이 들어올 만한 종목들 압축해서 포트의 일정 부분은 좀 편입해 볼 만하다라고 봅니다. 네, 그 종목을 제가 공개해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대응 전략은 현금이 있어요. 예, 지금 현금 부여가 많다고 했는데 이 현금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일단 저는 당분간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갈 겁니다. 언제까지? 시장이 이제 좀 정상이구나. 제정신을 좀 차렸구나. 안전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그런 느낌이 안 들면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좀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운이 좋으면 뭐가 와요? 기회가 오죠. 무슨 기회? 주도주들이 에코프로나 포스코 그룹 등이 생각보다 조정이 한번 깊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뭐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나중에 만약에 조정이 깊게 나오면 그때 또 분할 매수 들어갈 겁니다. 저희가 올해 말씀드렸지만 에코프로는 8번 매매를 했고요. 에코프로 BM 3번 매매했고 포스코 쪽도 다 몇 번씩 매매했다고 했잖아요. 한 번도 손실 본 적이 없어요. 다 수익을 냈는데 그리고 저희 회원님들 중에서 최근에 이 1차 목표가 전략대로 일부만 매도하시고 나머지를 정말 기가 막히게 극대화 잘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수익률이 100%를 넘긴 분도 계세요. 네, 오늘 다 매도했다고 하십니다. 네, 정말 축하드리고 아주 정말 대단합니다. 저보다 더 잘해요. 아무튼 현금을 가지고 기다리면 주도주들이 나중에 깊은 조정을 줄 수 있다. 네, 그런 기회가 오면 그때 또 분할 매수를 들어가서 매매를 할 생각입니다. 단기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부 낙폭과대 억울하게 하락한 종목들에서 반등을 노리는 그런 축을 하나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주도 섹터 안에서 순환매를 한번 노려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현금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다음에 또 올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린다. 네, 이렇게 밸런스를 좀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는 시장 코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들 좀 참고하셔서 뭐 쉬운 장은 아닙니다. 저희도 정말 좀 어렵고요. 저희도 기를 쓰고 하고 있어서 그나마 이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 많이 하시고 그리고 항상 저희가 드리는 어떤 이런 조언들, 교육 내용들 잘 배우셔서 실전에 적용하시면 그래도 앞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힘드실 텐데 힘내시고 시장이 지금 이렇게 힘든 장이 있지만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면 좋은 날이 올 겁니다. 항상 시장은 돌고 돌아요. 계속 힘든 날만 있지 않고요. 계속 좋은 날만 있지 않습니다. 계속 돌고 도니까 너무 그때그때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마인드 컨트롤 잘 하셔서 현명하게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장에 또 변화가 생기거나 설명할 게 생기면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